김열철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 후임은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차제의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철 전 장관 사의 표명한 뒤로 곧바로 수리하지 않아서 일부에서는 보류한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왔는데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오늘 수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장관 불러서 얘기도 좀 듣고 그런 과정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통일부 장관 누가 될 것인가 비서실장 지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원내대표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발탁이 될지 어떤 역할을 기대할지 이런 부분 한번 좀 짚어보겠고요. 통일부 장관만 바꿔가지고 되겠느냐. 외교안보 라인을 좀 다시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지금 3년째인가요? 전부 다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특히 최근에 특보단에서 정세현 전 장관인가 문정인 특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참모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세현 전 장관이 그랬던가요?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김현철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오늘 제40대 통일부 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습니다.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저의 삶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후임 통일부 장관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차지원 교수 어떤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뭐 물망에 지금 오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정치인 출신들인 것 같아요. 유력 정치인인데 1순위로 지금 꼽히는 분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부 출범에 아주 기여했던 공로도 있고 그리고 또 한반도 이 여러 가지 그 평화 프로세스를 짜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깊숙이 관여했고 그리고 또 지난번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일종의 김여정 카운터파트를 했고요. 그리고 또 판문점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때 배석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쪽의 최고 존엄들, 백두혈 통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가능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선에 나서는 거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안 되면 지금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 그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보여줬던 정치력, 돌파력, 이런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통일부의 그러니까 지금 관료들을 장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장본인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다 80년대 운동권 출신들, 소위 말해서 전대협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지금 북한이 이렇게 대남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든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비판적인 우려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 1순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인사검증 이런 거 하다 보니까 1순위가 안 되고 결국 2순위, 3순위가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측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성품을 봤을 때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관료를 좀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임종석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처럼 조금 목소리가 강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의원 이인영 아니고, 의원처럼 예.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을 잘 알아야 된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한미 정상통화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그러한 관료 출신을 아마 지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인혁 박사님 아직 뭐 전화 안 받으셨죠? 잠깐만요. 어떤 분이 되면 가장 예. 지금 적합할까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그 비중 있는 분들 인용을 하면요. 예. 박지원 의원께서 정치인이 좋겠다. 예. 지금 남북 관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러니까 중진 정치인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통일부 장관 김현철 장관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이 안 움직여줬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서 비중 있는 정치인을 임명을 해서 미국에게 할 말을 할 수 예. 있는 박력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윤건영 의원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장관도 중요하지만 그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가 정보는 다 공유하는 상태. 그리고 각자의 각 부서가 의견은 각각 내지만 그게 달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다 공유한 상태여야 되는데 그 칸막이를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통일부 장관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 하는 부분 생각해 봤는데요. 차제에 외교 안보 라인을 좀 전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거 여러 가지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를 끌어내가지고 그 정보 판단이 정확한 이후에 그걸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외교 특히 정의원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만약 정치인이 오게 되면 뒤에서 밀어붙이는 후리운이 될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전륜으로 끌고 가다가. 예. 근데 미국과의 그 공조 또는 우리가 비핵화의 목적을 잃지 않고 계속 대북 협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용 실장이 물러나고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 힘 있는 정치인이 오셔서 미국과의 공조 관계를 떠나서 남북 관계 개선에만 매달린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미국과의 공조 관계도 이탈할 뿐더러 남북 관계라는 건 사실은 개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이라면 사실 이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문제가 아니고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이 사실상 더 중요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텨주는 거. 이것이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이다 보면 저는 이게 흠잡을 때 사실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무조건 여당 물러나라 이런 소리만 하는 줄 아는 분들은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훌륭하신지 아니, 알 제 생각이 필요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의견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금 통일부 장관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했을 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북한에서 뭔가 흔든다, 북한에서 비난하니까 장관도 바뀌네. 굉장히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뭐 법 나왔을 때도 뭐 삐라 금지법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원인은 분석할 필요 있습니다. 북한의 어쨌든 의도라든가 오판한 게 있고 어쨌든 미국에 왜 우리가 설득에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장관 아니면 안보실장 특히 저는 아마 이 국정원장까지 문제 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정리되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원인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게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상황 판단이 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나는 전화가 보기에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아까 윤건영 의원도 지금 현재 다 바꾸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던데요. 정의용 실장은 본래 외교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의 그 소임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그럼 그 자리가 비면 서훈 원장이 가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요는 국정원장을 서훈 원장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바타를 만들어야 되나요? 서훈 원장님이 워낙 예. 국정원장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홍 박사님 접근은 사람 쪽으로 접근인데 네. 지금 일단 외교안보 라인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조에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만. 기조 자체는 저는 지금 뭐 여당 국회에서의 여당 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정부의 주요 그 당국자들도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자기가 정치를 못해서 궁핍하니까 그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때리는 거고 단지 지금 우리가 조금 바꿨으면 하는 거는 미국에 대한 설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미국과 모든 걸 상의하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북한이 우리하고의 대화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예. 자, 남북 관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